판다스와 시각화 여섯 번째 시간입니다. 아무나 코딩 블로그를 방문해 주십시오. 판다스와 시각화 여섯 번째, 계산함수, 상관계수와 C본 중에서 올 파일과 실습용 파일인 ex20 파일을 다운로드 받습니다. 콜앱 홈페이지로 이동하셔서 다운로드 받은 파일 중 ex20 파일을 열기를 선택합니다. 목차를 간단하게 살펴보시면 오늘은 계산함수, 상관관계와 상관계수, C본으로 스캐터 플롯과 히트맵을 그려보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고 전처리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데이터는 C본에 내장된 데이터셋을 활용하겠습니다. C본에서는 다양한 데이터셋을 제공하고 있는데 C본의 데이터셋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임포터 C본을 해야 합니다. C본은 SNS라는 별칭으로 사용됩니다. C본의 sns.getDataset_names를 하게 되면 이와 같이 C본에 내장된 데이터셋의 종류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많이 사용하는 몇 가지 예제만 정리하였습니다. 아이리스는 세 가지 종류의 붓꽃의 꽃잎과 꽃받침의 길이를 나타내고 있고, 팁스는 레스토랑에서 팁을 주는 손님들의 정보, 타이타닉은 타이타닉호의 승객 정보, 펭귄스는 펭귄의 종류와 몸무게, 부리 길이 등을 나타냅니다. fMRI는 특정 뇌 영역에서 자기 공명 영상을 수집한 결과이고, 도처는 점을 이용하여 그래프를 그린 예제입니다. 자, 이 중에서 오늘은 펭귄을 사용할 것입니다. 나머지 데이터셋은 그때그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펭귄에서는 펭귄의 종류, 펭귄이 서식하는 섬, 빌 랭스는 부리의 길이, 빌 뎁스는 부리의 깊이, 플러피 랭스는 날개의 길이, 보디 매스는 체중, 성별, 이런 컬럼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실제 데이터셋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판다스를 임포트합니다. 데이터셋을 로드하기 위해서는 로드 데이터셋이라는 명령어를 칩니다. 이렇게 나온 결과를 DF에 저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데이터 프레임을 살펴보면 이렇게 데이터 프레임이 잘 나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데이터 프레임은 334행 7컬럼으로 구성이 되어 있네요. 데이터를 내용을 살펴보다 보면 이렇게 결척치가 있습니다. 결척치. 이런 결척치가 있을 때는 이런 결척치를 어떻게 해야 할지, 결척치를 0으로 만들어야 될지, 또는 평균값을 넣어야 될지, 아니면 삭제해야 될지, 이렇게 데이터를 보고 결정을 해야 되는데, 오늘은 다른 값들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처리 과정은 이런 결척치가 있는 행을 찾아서 삭제하는 것으로 전처리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널 값이 있는 것을 찾는 것은 isNull이라는 함수를 사용하죠. 결척치가 있을 때는 true 값을 반환합니다. 그럼 데이터 프레임에 결척치가 있는 곳을 true로 반환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3행에 결척치가 있을 때는 true로 반환이 되죠. 마찬가지로 339행에도 true로 반환이 되어서 반환이 잘 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any를 사용해 보겠습니다. any는 각 행이나 열에 적어도 하나의 널 값이 존재하는 경우에 true를 반환하고 모두가 false일 경우에만 false를 반환합니다. 지금 any 이후에 어떤 파라미터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열기준입니다. 열기준. 이런 열기준으로 살펴봤을 때
이렇게 트루 값이 존재하죠. 트루 값이. 한 개라도 트루 값이 존재하면은 트루를 반환하게 됩니다. 여긴 트루가 없기 때문에 여기는 펄스를 반환하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자, 지금 보면 두 개의 컬럼만 펄스를 반환했고 나머지 컬럼은 전부 다 트루를 반환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열이 아닌 행을 기준으로 찾아내야 되기 때문에 행을 기준으로 할 때는 1을 주었을 때 행을 기준으로 반환이 됩니다. 한 개라도 결적치가 있을 때는 트루 값을 반환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한 개라도 결적치가 있을 때는 트루를 반환했죠. 우리는 드롭을 시킬 수도 있는데 아직까지 드롭까지 진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조건식으로 여기서 부정을 하겠습니다. 모두 결적치가 없을 때는 트루가 되고 결적치가 하나라도 있으면 펄스가 됩니다. 이 부분을 데이터 프레임에 그대로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3에 결적치가 있었는데 3이 없어졌죠. 339도 마찬가지로 없어졌습니다. 이렇게 결적치가 없는 데이터 프레임이 출력이 됐고 이것을 다시 데이터 프레임에 저장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인덱스 값이 지금 0, 1, 2, 3, 3이 없고 4, 5 이렇게 건너뛰어져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인덱스를 재정렬해 보겠습니다. 리셋 인덱스를 하는데 어떤 0, 1, 2, 4가 특별한 의미를 가지는 인덱스가 아니기 때문에 드롭을 시키고 새로운 인덱스를 만들고 원본을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데이터 프레임을 출력해 보면 0, 1, 2, 3, 4 인덱스가 잘 만들어졌습니다. 여기까지 하셨으면 데이터 전처리, 결적치를 제외한 데이터 전처리가 완료된 것입니다. 판다스에서는 다양한 계산함수를 지원합니다. 데이터 프레임과 시리즈에 자주 사용하는 계산함수만 몇 가지 예시로 가져왔습니다. 미는 평균, 메디안은 중앙값, 모드는 최빈값, 썸은 합계, 맥스는 최대값, 미니멈 최소값, 카운터는 열이나 행의 수, std는 표준 편차, 반은 분산을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 대표값이라고 할 수 있는 평균값, 중앙값, 최빈값에 대해서 잠시만 설명드리면 이런 간단한 데이터가 있다고 했을 때 이것을 데이터 프레임으로 변환을 했습니다. 이와 같이 데이터 프레임의 민, 평균을 구하면 평균값이 나옵니다. 중앙값은 이 값 중에서 가장 중간에 위치하는 값이 중앙값이 됩니다. 최빈값은 이 중에서 가장 빈도수가 높은 값이 최빈값이 됩니다. 대표값을 평균으로 해야 할지 아니면 중앙값으로 해야 될지 최빈값으로 해야 할지 고민을 해봐야 합니다. 이런 계산함수를 사용하는 방법은 데이터 프레임과 또는 시리즈 D에다가 이 함수를 그대로 적으면 바로 계산이 됩니다. 우리는 위에 펭귄을 DF로 만들었었죠. DF에다가 모드 최빈값을 계산한 결과입니다. 민을 적으면 평균값을 계산합니다. 평균값을 계산할 때는 숫자형 데이터만 계산하게 됩니다. 중앙값도 마찬가지로 숫자형 데이터에 대해서 계산을 합니다. 자, 표준 편차는 값들이 중앙에서 얼마나 멀리 퍼져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이렇게 부리의 깊이는 많이 퍼져 있지 않고 날개의 길이는 많이 퍼져 있고 특히 몸무게의 편차는 굉장히 심하다,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계산함수는 데이터 프레임에서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이 특정 컬럼을 지정해서 평균값을 계산한다든지 다른 계산함수를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다 열을 우선시해서 계산합니다. 행을 기준으로 계산할 때는 이런 축 기준을 1로 지정을 해줘야 됩니다. 각 행의 평균값을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합계를 계산할 수도 있죠. 우리 이와 같이 많은 데이터를 취급할 때도 편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describe라는 데이터의 요약 통계를 살펴보는 함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데이터 프레임 뒤에다가 바로 적용하면 바로 실행이 되는데, 여기에는 행의수, 평균, 표준 편차, 최소값, 중앙값, 최대값 등의 정보를 한눈에 볼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간단하게 많은 정보를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 describe 함수는 숫자인 컬럼에만 적용이 됩니다. 그럼 문자인 컬럼에 대해서는 어떻게 볼 수 있느냐? include는 문자열은 오브젝트죠. 오브젝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문자열의 행의수, 고유값의 수, 그리고 채빈값의 숫자까지 한눈에 볼 수가 있습니다. O를 적용하면 숫자와 문자 정보가 모두 출력이 되는데, 저는 이 표는 좀 보기가 어렵기 때문에 위에 한 것처럼 숫자와 또는 오브젝트 문자와 각각 사용해야 하는 것을 더 선호합니다. 다음으로는 상관관계와 상관계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상관관계라고 하는 것은 두 변수 간의 관련성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체중과 키는 서로 관련이 있느냐, 일반적으로는 더 관련이 있다고 보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얼마나 관련이 있는지 정확한 숫자로 나타낸 것이 상관계수입니다. 상관계수는 마이너스 1에서 1까지의 값을 가지며 절대값 1에 가까울수록 상관관계가 높다라고 이야기하며 0에 가까울수록 상관관계가 적다라고 표현합니다. 여기에 나온 코드는 상관관계와 상관계수를 보기 위한 샘플을 만들기 위한 코드로, 이 코드에 대해서는 알 필요가 없고 이 그래프에 대해서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상관계수가 1인 경우에는 이와 같이 완전히 선형관계를 나타냅니다. 0.7은 상당히 높은 상관관계인데 약간 선형보다는 퍼져 있지만 그래도 어느 방향성을 뚜렷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관계수가 0.3은 굉장히 약한 상관관계로 자세히 보면 이런 방향성은 있지만 굉장히 넓게 퍼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앞에 마이너스가 있는 것은 음의 상관관계, 이렇게 반대쪽으로 대각선이 있는 것은 마이너스 1.0, 음의 상관관계로 이것도 강한 상관관계입니다. 마찬가지로 0.7은 강한 음의 상관관계인데 좀 선형보다는 약하지만 조금은 퍼져 있지만 뚜렷한 방향성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이너스 0.3은 약한 상관관계죠. 이와 같이 어떤 방향성 없이 둥글게 퍼져 있는 이런 모양은 상관관계가 전혀 없다, 0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런 X자 모양은 뭔가 상관은 있을 것 같지만 우리 상관계수는 단순히 이렇게 어떤 방향성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0이 나옵니다. 상관계수가. 마찬가지로 이런 마름모, 별 모양, 이런 모든 것들은 어떤 뚜렷한 방향성이 없기 때문에 상관관계가 혹시 있을지도 모르지만 상관계수에서는 모두 0이 나옵니다. 지금 여기에 나온 그래프들은 이렇게 점을 흩뿌려 놓은 것처럼 보이는데 이런 것을 스캐터 플롯이라고 하고 우리가 오늘 배울
산점도, 우리말로는 산점도라고 부릅니다. 자, 상관계수는 CORR이라는 함수를 씁니다. 아주 간단하게 CORR을 입력하게 되면 각 변수 간의 상관계수를 한눈에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은 자기를 제외하고 나머지 변수 간의 관계죠. 지금 부리의 깊이와 부리의 길이는 상관관계가 매우 높을 것 같은데 계수로서는 마이너스 음의 상관관계 중에서 매우 약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날개의 길이와 부리의 길이는 상관관계가 좀 높다라고 볼 수 있죠. 바디와 부리의 길이도 조금의 상관관계는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어떤 종이 있는지를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세 개의 종이 있었죠. 세 개의 종이 있는데 우리는 이 세 개의 종을 뭉뚱그려 가지고 상관계수를 구했는데 각각의 종에 대해서 상관계수를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이런 조건식을 만들고 이 조건식을 데이터 프레임 안에 넣으면 이 종이 아들레인 경우만 나오게 되겠죠. 아까는 마이너스였는데 여기에서는 0.38, 조금은 약하지만 상관계수가 있다라고 나오고, 여기에서는 상관계수가 약하게 나옵니다. 위에보다는. 그래서 각 종마다도 상관계수가 틀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다른 종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른 종은 상당히 상관관계가 높다라고 보이는 거죠. 이제 본격적으로 시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시본은 맵플로우 리버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라이브러리입니다. 쉽게 사용 가능하고 아름다운 디자인, 이 두 가지만 하면 끝난 거죠. 시본의 홈페이지와 친숙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갤러리를 한번 살펴보면 이와 같이 다양한 그래프를 이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생겼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 갤러리에 플롯의 이름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양한 플롯이 있고, 이 플롯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 코드를 복사해서 필요한 내용으로 수정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은 튜토리얼에 잘 나와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릴레이셔널, 관계형에는 스캐터 플롯과 라인 플롯을 쓰고, 디스 플롯, 요것은 분포를 나타내는 것이죠. 가장 많이 쓰이는 게 히스토그램입니다. 그리고 카테고리컬, 범주형 데이터에 사용하는 카 플롯, 이런 것들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이것만 봐서는 얼마나 편한지 잘 모르기 때문에 하나의 샘플을 적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어떤 특정 컬럼에 막대 그래프를 하나 그리려면 우리가 value count라는 그런 함수를 써가지고 인덱스와 값을 가지고 막대 그래프를 그렸었습니다. 하지만 시본에서는 count plot이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입력을 해주게 되면 우리가 세 개의 종에 몇 개의 카운터가 있는지 아주 빠르게 그래프를 그려줍니다. 심지어 그렇게 여러 단계를 거쳐서 그렸던 맵플로릿보다 훨씬 예쁘게 그려집니다. 또 이와 같이 라벨도 자동으로 표시되고 여러모로 맵플로릿보다는 굉장히 편하고 쉽게 쓸 수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배울 것은 스캐터 차트이니까
이렇게 C본은 쉽게 쓸 수 있다라는 것만 확인하고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C본을 사용하기 위해서 C본을 임포트 합니다. C본을 사용할 때는 C본이 매플로립을 기반으로 했기 때문에 매플로립도 함께 임포트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헤더 정보를 이용해 가지고 데이터 프레임을 한번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두 변수 간의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부리의 길이와 부리의 깊이를 가지고 관계가 있는 건지 살펴보겠습니다. 스캐터 플롯에 x 값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y 값이 있어야 되겠죠. y 값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데이터가 필요하겠죠. 데이터는 df 이와 같이 작성을 해줍니다. 그러면 우리는 x 값은 부리의 길이, y 값은 부리의 깊이 이와 같이 하고 실행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산점도가 구해졌습니다. 매우 간단하게 쓸만한 산점도가 구해진 것을 볼 수가 있죠. 근데 이 산점도를 보면 굉장히 넓게 퍼져 있어 가지고 거의 상관관계가 없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산점도를 그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그린 산점도가 무엇을 나타내는지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각 종별로 보고 싶을 때는 여기에 하나의 변수를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hu를 이용해 가지고 하나의 범주를 더 추가하게 되면 하나의 플롯에 세 가지 정보, x축에 대한 정보, y축에 대한 정보, 그리고 이 종에 대한 정보, 세 가지 정보가 나타났습니다. 그림이 훨씬 예뻐졌죠. 그래서 이 종별로 모여 있는데 이 종별로 보게 되면은 어느 정도 이렇게 방향성이 있다. 특히 요거는 방향성이 더 많죠. 요거는 방향성이 조금 없습니다. 상관관계가 요거는 작겠구나. 이거는 상관관계가 많겠구나.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범주형 데이터만 사용할 수 있느냐? 그런 것은 아니고 수치형 데이터 중에서 우리가 몸무게 데이터를 가져와서 적용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종 대신에 몸무게를 넣은 거죠. 이렇게 넣게 되면 알아서 자동으로 이렇게 범주화를 해줍니다. 연속적인 데이터가 있었는데 이 연속적인 데이터를 자동으로 그룹화해서 범주화를 시켜줍니다. 여기에서 색깔이 짙을수록 몸무게가 많이 나가는 펭귄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세 가지 정보를 넣었는데 한 가지 정보를 더 추가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스타일을 적용해서 스타일을 SEX 컬럼에다 적용을 하게 되면 이와 같이 수컷은 동그라미, 암컷은 X로 표시가 되어서 구분이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의 그래프에 현재 4가지 정보를 표시하게 된 거죠. 이번에는 지금 현재 보이는 컬러만 해도 좀 괜찮긴 한데 팔레트를 써서 다양한 컬러를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 컬러는 매플로립에 있는 컬러를 쓰는 것이 저는 편하더라고요. 여기에서 본인이 원하는 컬러를 지정해서 쓰시면 됩니다. 저는 이 중에서 set2라는 컬러를 지정해서 적용해 보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컬러가 변경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스캐터 차트의 마지막으로 범주의 크기를 표시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버블 차트라고도 부르는데 이 범주의 크기를 표시할 때는 두 가지 옵션을 사용합니다.
사이즈는 이 컬럼명입니다. 사이즈 다음에 어떤 것에다가 사이즈를 지정할지를 정하는 것이고, 사이즈스는 실제 사이즈의 크기, 최소 사이즈와 최고 사이즈를 지정하는 것이죠. 자, 저는 데이터 프레임 중에서 이 몸무게를 사이즈로 지정해 보겠습니다. 좀 연속된 데이터를 지정하는 것이 잘 나오겠죠. 이렇게 지정하게 되면 지금 사이즈가 몸무게가 큰 것은 동그라미가 크고, 또는 X 표시가 크고 몸무게가 작은 애들은 이렇게 X 표시가 작게 표시가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의 그래프에 우리가 X가, Y가, 범주와 그리고 이 스타일, 사이즈 이렇게 5가지의 정보를 넣어서 이런 그래프를 완성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히트맵을 그려보겠습니다. 히트맵 중에서 오늘은 상관관계, 상관계수 이런 것들을 배웠으니까 상관계수와 관련된 히트맵을 그려보겠습니다. 자, 좀 전에 했던 상관계수를 구하는 CORR을 넣었을 때 상관계수가 나왔습니다. C본에서는 이런 상관계수를 매우 편하게 그릴 수가 있습니다. 히트맵 안에다가 그대로 치게 되면 이와 같이 히트맵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원래 히트맵은 색깔로서 나타나는 것이지만 이 색깔 안에 숫자가 있을 때 더 정확한 정보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 사용하는 옵션이 Note는 True입니다. 이렇게 옵션을 주고 나면 각 쉘에 상관계수가 숫자로 표시가 됩니다. 훨씬 더 보기가 좋죠. 이 히트맵에서 중요한 것은 히트맵을 나타내는 이런 색깔들입니다. 색깔들. 그래서 내가 원하는 색깔로, 눈에 잘 띄는 색깔로 바꿔주면 더 좋겠죠. CMap이라는 파라미터를 적용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매플로립에 있는 어떤 그림들을, 색상들을 선택해 오면 되는데, 너무 색상이 많으면 오히려 혼란을 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라인데이션이 있거나 아니면 보색 관계인, 저는 요 색깔로 한번 지정을 해 볼게요. 지금 이와 같이 초록색일수록 상관계수가 높고, 또는 빨간색이 짙을수록 상관계수가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색깔은 본인이 원하는 색깔로 지정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전체 데이터 프레임에다 상관계수를 적용하게 되면은 이 관련성이 굉장히 떨어질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런 히트맵을 작성할 때는 최소한 각 종별로 상관계수를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조건값을 주고 이것을 데이터 프레임에다가 넣은 후에 상관계수를 구하면 이와 같이 이 종에 대해서만 상관계수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것을 히트맵에 넣었을 때 조금 더 높은 상관관계가 보이죠. 자, 이렇게 종별로 최소한 상관계수를 구할 수 있어야지 제대로 된 상관계수를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오늘은 상관계수, 그리고 계산함수, 스캐터 플롯과 히트맵을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모쪼록 도움이 됐기를 바라며 다음 시간에는 또 유익한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